평소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맞춰주고 상대방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나 뭐 정말 깊은 얘기들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우리 킹크랩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이제 한잔 하면서 서운했던 얘기 조금 통통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저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주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땐 이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저는 그 꽂히는 게 그냥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정말 많이 잘 내요. 가족들 앞에서도 생색을 잘 내고. 가족들 앞에서까지? 네, 그러니까 오빠는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생색 내는 거 할 때 아가씨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오빠야. 근데 이제 오빠는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오빠는 잘하고 있어. 오빠 최고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어디까지 이렇게 더 해줘야 인정을 될까? 저의 정말 풀고 싶은 욕구는 아까 말했던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정했고 그때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나 잘했지. 살짝 이런 얘기들을 억울한 거. 네. 나도 잘했는데 오빠만 잘했어? 뭐 살짝 이제 이런 마음. 나만 노력한 게 아니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집안일을 95%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노력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어서 설거지 한 번 하면 오빠 진짜 고마워. 오빠.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해주는 편인데 가족끼리 시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안일 요즘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오빠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다가 억울함이 하나씩 생겨서 오빠 뭐 오빠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뭘 다 해. 말이 툭툭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구별하셔야 돼요. 인정해주는 거와 칭찬해주는 건 다른 거예요. 칭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칭찬은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이게 칭찬이고요. 인정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이게 인정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민환 씨가 100번의 설거지 중에 5번을 해줬어. 95번은 유리 씨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얘기 끝에 나는 가능하면 내가 아무리 늦게 오고 힘들어도 나는 설거지 좀 같이 하려고 해. 내가 좀 그렇게 노력하잖아. 이랬을 때 그렇지 당신이 노력은 하지. 맞아. 노력해. 이게 인정이에요. 근데 유리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가끔 오빠가 할 때 내가 칭찬해 주잖아.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따져보자고 전후 상황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네네. 5번은 내가 하잖아.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생색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하고 다른 거예요.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 너무 해외 투어 너무 힘들었어. 나 정말 어떨 때는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때 인정은 아유 정말 힘들었나 보네. 오빠가 그렇게 말로 할 때는 진짜 힘들었던 거야. 이게 인정이고요. 칭찬은 어이구 우리 신랑 고생했어요. 와 으쌰으쌰 최고. 이게 칭찬인 거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해라는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오빠가 해주는 말 나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렇죠. 그게 인정인데 내가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 말을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약간 정당성의 인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까요?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표현한 마음이라든가 생각에 나름 정당성을 내가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긁어주지를 계속 못했던 거네. 그렇지.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하니까 웬 생색이야 이렇게 될 거죠. 생색만 내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크게 싸웠던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빠가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빠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애기도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어? 너 알람 못 듣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되면 저도 이제 거기서 나도 그걸 알지만 노력해볼게. 그렇다고 내가 맨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술 안 마실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기분값이 쌓이잖아요. 오빠는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렇게 하네?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화에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환 씨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깊은 데서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를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좀 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 되게 차분하고 네네.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떨 때 훅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술을 제가 마셨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보통 해요. 다음 날 일어나서 바로 시간 저는 끄는 걸 안 좋아하고 조금 그랬다면은 오빠가 정말 미안하고 근데 사실 오빠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해서 풀고 뽀뽀 하고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훈훈한 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면도 좀 있어요. 일단 민환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깊은 속 이야기를 못한 상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불편하고 걱정되니까 일단 그냥 사과하는 걸로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해줄 때 잘 풀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급 마무리하는 느낌. 그럼 어떠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투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집안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일단은 관계는 풀어야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빨리 풀 수가 없어서 말씀대로 좀 이렇게 금방 사과를 해서 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속은 남아있죠, 계속. 어제 했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게 뭐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유리가 나한테 미웠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 그 포인트는 못 짚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아쉽고 그게 항상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과라는 걸로 급 마무리를 해서 미안해로 끝나면 사실 그 주제는 다시 꺼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퓨즈 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나가면 정전되잖아요. 그러면 퓨즈 나갔나 보다 막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가서 이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이 차단기 대화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는 사과라는 급마무리를 통해서 대화는 차단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그냥 근본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마음 안에 남아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게 계속 쌓이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좀 맞춰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런 면을 이거야말로 인정을 하고 그 중간에 균형점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네. 인정 대화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대화법. 네. 이거는 잘했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일 수 있지. 그런 마음인 건 알겠어. 이런 게 인정이고요. 잘했어, 최고야. 이거는 칭찬. 민환 씨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하면 좋을까요? 민환 씨는요, 좀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좀 열정 대화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열정 대화. 그러니까 유리 씨가 얘기한 예 있었죠. 알람 맞춰놔도 어차피 못 듣잖아. 아니 알람을 못 듣는 사람이 10개든 20개든 맞춰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오케이. 노력 진짜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열정 대화예요. 왜냐하면 유리 씨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평상시의 의사소통도 두 분이 상당히 굉장히 다르시네요. 그 대답을 네. 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음. 저는 그 회로가 막 꼬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음. 대답해야 되고 저것도 대답해야 되는데 음. 그 전에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오니까 내가 결국엔 말이 없어지는 느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준 씨는 은영 씨한테 조금 평소에 답답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러세요?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싸운 적이 장사할 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요리는 제가 하고 서빙은 은영이가 하고 서빙. 이랬는데 서빙. 예를 들어서 문어를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같이 썰어야 될 때가 있는데 문어를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야 되거든요. 정말 고속 카메라처럼 초고속 카메라. 한자만자 뜨는구나. 제 느려요, 입장에서는 제가. 네,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손님들 좀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좀 느리면 다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장사할 때 특히.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저요? 어. 내가 할게 이거예요. 예. 아 사실은 가게 할 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와. 저리 가. 비켜봐. 정말 느리고 막 이제 예를 들어 신호등이 딱 켜졌어요. 이제 보행 신호 초록불 딱 켜졌는데 5m 앞인데 그냥 건너면 되잖아요. 조금 빨리. 그거 안 건너요. 절대. 초록불이 그러니까 깜빡이는 바로 앞에 초록불. 켜졌는데 그 5m 걸어가서 다급하게 걷는 게 싫은 거예요. 다음 신호에 걷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느리게 걷다가 중간에서 빨간불이 될까 봐 그래서 네, 저는 네. 그런 거였지. 그 저는 야 지금 당연히 여유롭게 걸어도 충분히 끝선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안 걷고 끝까지 다음 이거니까 너는 빠르잖아 다리가. 저는 한없이 느려요. 저는 성큼성큼이라서 힘들어요 저.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방식이 예. 우리 재준 씨는 축구에서 공격처럼 빨리 해! 다른 선수 피해잖아 빨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은영 씨는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게 수비형처럼 예. 그렇게 다시 다음에 갈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서로가 같은 지점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예. 그게 조금 서로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재준 씨는 어떤 유형이냐면 에너지는 좀 많아서 예. 본인이 하루 종일 여기 땀을 쭉 흘리면서 마치 다녀야 되는 게 맞아요. 실을 가만히 안 있고요. 예. 늘 알아서 해가 아니라 본인이 늘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 다 만져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다 알아야 예. 되고 좀 약간 오지랖도 있고 싫은 거는 절대 좀 안 하는 편이에요. 호불호가 분명해서 싫은 건 잘 안 하는 맞아요, 편이고 맞아요. 그런 기질이시라면 우리 은영 씨는 어떤 유형이시냐면 게으르거나 느린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얘기 듣는데도 답답해요. 천천히 올라가지만 한 번 올라가면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 번 익히면 되게 잘 해내는 사람이고 우리 재준 씨는 싫을 때 싫어요 이렇게 하는 유형이라면 예. 우리 은영 씨는 싫은데 네. 아 이 언니 맨날 그래. 억압과 억제가 많으세요. 그래서 싫을 때 이 싫은 감정을 억압과 억제를 해요. 그리고 좀 수줍음도 많고 좀 맞아요. 그런 편이세요. 나도 되게 잘 낯도 가려. 가려요. 그래서 네. 두 분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쪽 극단에 있네요. 예. 싸웠을 때 안 좋은 분위기를 빨리 좋은 관계로 이제 되돌리고 싶어가지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내가 그거 미안하니까 안 그럴게. 이렇게 빨리 풀려고 하면 이 친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 분명히 내가 손을 내밀었으면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제 풀자고 하는 건데 또 은영이 또 모두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또 기분이 거기에 또 안 좋아지고 나중에 갈수록 이제 골이 깊어지는 거죠. 아 얘는 내가 얘기해도 어차피 안 풀려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아까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우리 재준 네. 씨가 이렇게 나는 좀 풀자고 했는데 그 표정을 보고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랬는데 약간 꽁꽁하게 있는 면이 좀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시간을 두고 이제 풀고 싶은데 야 이거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공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왜 안 풀어? 풀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프로까지는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 감정으로 느낄 때는 좀 약간 그 푸는 걸 강요하는 듯한 약간 너무 만성이 돼서
안 하게 되는 말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제주 오빠랑 한번 엄청 싸워가지고 한 3, 4일 정도 얘기를 안 했나 서로. 신춘문예에 나가도 출품해도 될 정도로 좀 길게 좀 쓰긴 했는데 이제 썼어요. 그래서 쓰고 이제 누가 봐도 딱 그 교실 중간에 저게 뭐지? 라고 느낄 정도의 장소에 제가 딱 편지를 올려놓고 이제 나갔죠. 제주 오빠 안방에 있으니까. 나 이제 하루 종일 나갔다 왔어요. 들어왔는데 미동도 없는 거예요, 편지가. 나중에 이제 풀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편지 봤어? 그게 뭐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게 자기에 대한 편지인지도 몰랐고. 아니야, 난 그게 편지인지도 몰랐어. 아, 편지인지도 몰랐어. 그 감정을 일단은 저는 쓰는 걸로 했는데 그 쓰는 게 전혀 이제 먹히지 않아서 저는 진짜 읽을 줄 알았는데 안 읽었더라고요, 전혀. 눈에 안 띄었구나. 얘가 민망했는지 그거 바로 찢어버린 거야. 찢어버렸어요. 오그라들잖아요. 약간 풀고 나서 그 내용이. 저는 아직도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예. 별 내용 아니었지. 아무튼 뭔가의 얘기였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방식은 정말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어떻게 같겠습니까? 근데 부부싸움 이후에 이제 편지를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마음을 담은 거거든요. 거실 테이블에 올려놔도 네. 이거 꼭 읽어봐라는 말을 안 하면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애정이 좀 약하거나 덜 사랑해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읽어봐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것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네. 아까 얼핏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왜 별게 아니에요. 정말 그 부부가 다투고 나서 마음이 힘들 때 10장 쓴 건데 그거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을 담은 정말 내 안에 깊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뭔가 내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본질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나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쓱 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그럭저럭 관계는 괜찮지만 사실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늘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로서 남편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를 못하고 계세요. 그 요구를 전혀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요구라는 게 뭐냐면 힘들 때 날 좀 위로해줘.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줘. 우리가 부부인 이상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의논을 합시다. 그리고 아까 그건 내가 좀 기분이 나빴어. 당신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엔 내가 기분이 나빠. 나는 여기를 만져주면 좋아해. 이런 건 의외로 나는 좀 싫어해. 이건 정당한 요구거든요.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계세요. 저 자신을 배려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얘기하면 별게 아닌데 약간 제가 좀 제 성격 때문에 좀 키우는 느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가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쁨은 은영 씨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본인이 해결할 문제인 거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아내라면 배우자한테 당연히 요구할 것을 했을 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은영 씨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쌓아놓은 말들은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각자 잘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각자가 나의 특징을 알고 상대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조금 조율해 나가요. 이게 조율해 나간 건 뭐냐면 내가 좀 긴장감이 높지만 이제 좀 60 가까이 살았으니 그래 좀 내려놔. 그래 조금 이제 하는 것도 좀 연습해봐야지. 그게 나의 어떤 가치관을 꼭 바꾸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생각도 어떨 때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평수 씨 같은 경우는 어쩌겠어 내가 예술가랑 결혼했으니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를 번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번역을 내가 미안해 이것도 사실 이걸 번역해보자면 잘해봅시다 우리 당신 사랑해요 이 얘기를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먼저 손을 탁 내미시는 거니까 사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렵잖아 네. 진짜.
미안해 하나아빠 고마워 하나아빠 덕분에 또 이 자리도 앉아 있는 거지 내가. 그거는 알아야 돼 사실은. 이게 이제 고맙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딱 하면 금방 그 진심이 싹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하나아빠 너무 고마워. 여보 덕분에 내가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뭐 이러면 될 텐데 괜히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들린다, 맞아요. 이제 네. 들려. 그래서 그걸 딱 알고 보면 그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본심이 다 보이거든요.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이제 계속 드냐 하면 이제 부부가 아무리 본심은 사랑을 해도 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네, 소통을 좀 이해를 해야죠 제가. 소통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네. 최양락 씨 이제는 저를 이제 믿어주시고 30년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벌써 1살, 2살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지만 60을 바라봐요 벌써. 서로 이제 마음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 당신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런 얘기 합시다. 이런 말 한다고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잖아. 다른 데 가서 돈 잘 쓰면서 나한테 말하는 건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왜 말을 못 해줘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아니 이제는 그냥 팽현숙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어지면 제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게 마비가 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리고 저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여자가 없어지면 저는 뭐 그게 두려울 것 같아요. 또 갑자기 그거에 30몇 년 동안 젖어 있다가 진짜 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 이번 생에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이 판단 미스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하나마 다음 생에 만약에 있다면 좋은 남자 하나마는 이게 공주처럼 이렇게 받들 그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아 너무 미안하네.